스타쌤과 함께 코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코인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양현입니다. 주말 사이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이행하게 된 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혼조 양상을 띌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장 마감 이후에는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상향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과연 오늘 밤에 뉴욕 증시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흐름은 어떨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그렇다면 먼저 지난 주말 사이 뉴욕 시장 마감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13% 올랐습니다. 다만 나스닥은 0.32% 밀려났고요. S&P 500도 약보합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코인 시장의 흐름은 어떨까요? 히트맵 열어서 현재 시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체로 코인들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0.61% 올라오면서 현재 10만 4천 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이더리움은 오늘도 비트코인과 그 흐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0.4% 하락하고 있고요. XRP, BNB 그리고 솔라나까지 주요 코인들 대체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인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중요할까요? 오늘도 역시나 두 가지의 이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8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3.87%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더리움은 견조한 가격 흐름을 보여줬지만 이 솔라나를 비롯한 기타 알트코인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디어, 게임스탑, 메타플래닛 등 주요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분야에 대해서 약 50%로 관세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크립토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한번 꾸준한 관찰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봐보시죠. 5월 16일 금요일 기준으로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2억 6,027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크게 앞섰습니다. 비트코인 ETF 분야에서 금요일 활동을 주도한 건 블랙록의 IBIT였고요. 상당한 규모인 1억 2,973만 달러를 유치해냈습니다. 한편 이더리움 ETF 분야에서는요, 피델리티가 1,357만 달러를 유치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활동을 주도했는데요. 다만 비트코인 ETF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요, 코인 시장에서 여러 코인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ETF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인 시장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코인의 현재 시세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런 관련된 소식들은 저희가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촬영해서 소통방 입장하시면요. 코인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들 제로쌤과 함께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인스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6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코인스타는 오늘도 제로쌤과 함께하겠습니다. 제로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로쌤 주말 사이에 조금 달라지셨는데요. 아, 헤어스타일이 변화했네요. 네, 이발 좀 했습니다. 네, 제로쌤의 새로운 헤어스타일과 함께 또 6월도 힘차게 달려봐야겠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오늘 코인 시장에 대한 한 줄부터 부탁드릴게요. 오늘 한 주 아마 제가 6월 달 시작해가지고 이제 6월 첫 주이기도 하고 이제 5월이 지나는 6월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뭔가 좀 그냥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6월과 이제 한 주의 시작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이번 6월 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요 이슈들 그리고 이제 주요한 내용들 설명드리고 이번 달부터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저도 이제 한번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매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주시고 질문 주신 건데 저가 나와가지고 대부분 이제 경제나 아니면 특정 이슈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매매 관점이나 뭐 코인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몇 번씩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최소한 주에 한 코인 2개 정도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 또는 매입하려고 하는 이제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시장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이제 무슨 코인일지 그러니까 어떤 코인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사볼 만한 좀 매입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코인들을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6월 코인스타와 함께 하시면요. 이제는 우리 제로쌤의 매매 관점도 엿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6월의 첫 번째 코인스타도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코인 트렌드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로쌤, 6월의 첫 번째 코인 트렌드입니다. 어떤 걸 먼저 체크를 해봐야지 또 우리의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사실 이제 월요일 날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지난주 브리핑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주 시장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됐고 주말 사이 움직임이 조금 좋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궁금증이 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맞죠. 그래서 이제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첫 이슈는 역시나 이제 뭔가 브리핑 관점에서 조금 접근한 다음 두 번째 이슈에서 이제 조금 재밌는 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지난주 시장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인 정리가 되어야만 이번 주에도 확실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코인 트렌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로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슈는 이제 미국 관세, 이제 롤러코스터 언제 멈추나, 이제 트럼프의 이제 사실상 이제 관세에 대한 도구죠. 예. 미국의 가장 큰 도구 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제 주제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은 제가 주말 동안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좀 힘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뭐 1대1로도 얘기가 나왔었고 전반적으로 수통방 내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주말 동안에 뭐 알트 어떻게 해요? 뭐 비트 이드 너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그 외에 이제 주요 알트코인,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주요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총순위 10위 안에 포함되는 종목들입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면은 20위 안에 포함되는 종목들도 이제 연결성 있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4월 초부터 5월 거의 이제 마지막 주를 제외하고 이제 5월에 이제 네 번째 주까지 거의 8주가량 쉼없이 달려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그의 알트코인들에 대한 상승률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더리움은 8주 동안 거의 45% 정도가량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신고점 갱신을 했고요. 그리고 주요 알트코인들도 이제 시세 회복이 다 들어간 상태인데 한 주 동안에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4%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올라간 거에 비해서 겨우 4% 빠졌고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서 특정 코인들이 조금 많이 빠지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올라간 선제시적인 큰 그림이 분명히 존재를 했고 그 전에 분명히 기회를 많이 줬거든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근데 이제 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다 올라오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인가 보다 하고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뭔가 이제 큰 상승이 나오면 사실 가장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을 하면요. 눌림목을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봐야 되는데 뭐 어디서 매수를 하고 뭐 도대체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올라온 거에 비해 빠진 건 진짜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 요만큼을 되게 공포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주셔가지고 좀 그런 질문들 받을 때마다 좀 많이 답답하고 좀 개탄스럽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번 주 시장 브리핑 같은 경우 한 주 시장 요약은요. 일단 오늘 6월 2일 오후 5시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주요 종목들 알트코인에 대한 히트맵을 가져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고 지금 아까 방금 지나간 이제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이제 104K까지 좀 다시 105K가 무너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 주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102K만 깨지 않는다면 비트코인 지속적으로 탄력받는 그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빠지더라도 여러분들 이것도 자리를 제가 방송에서 한번 줬었어요. 여기 구간에서 그냥 한번 봐라. 그거 아마 기억나실 분들은 나실 수도 있고 없으실 분들은 없으실 수 있는데 이더리움도 자리 좋습니다. 상당히 나쁘지 않은 자리에서 매수 받으라고 자리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이제 XRP랑 솔라나 뭐 트론, 뭐 이제 카르다노 같은 주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타점을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된 내용 끝나고 나서 뒤쪽에 XRP랑 그리고 카르다노, 솔라나네요. XRP랑 솔라나 이제 매수에 대한 지지와 이제 저항 관점 그리고 추세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번 주 시작 하자마자 일단 다시 파란색 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총순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간 단위로 보면 그러니까 7주간의 이제 대비로 보게 되면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4%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2.77% 이제 그 외의 주요 코인들 중에서는 솔라나나 도지코인이나 XRP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 올라왔던 모멘텀 생각을 하면은 단순히 일주일간의 이 조정 국면을 이제 여러분들은 너무 좀 무서워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좀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좀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사실 시장에서 조정 분위기가 저는 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주의를 하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아무튼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8주간 상승 나왔고 이후에 현재 4%밖에 하락 흐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는 좀 무섭게 내려오고 있는 그림처럼 보일 수 있더라도 이거 일봉이에요, 여러분. 일봉이 아니라 뭐야? 1시간 봉 기준으로 좀 넓게 본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뭐 일주일간 대비 4%밖에 안 빠졌고 아직도 100K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 주요 반등 자리라고 볼 수 있는 맥점은 아닌데 맥점은 이제 100K가 좀 깨지고 나서 97K 정도 볼 수 있는 자리인데 102K 아직 안 깨졌습니다.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직도 이런 하락이 지금 상승 국면에서 다시 이제 하락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나 지금 상투 잡았나 뭐 이런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봐봐요. 차트로 대비를 가져온 겁니다. 이거 비트코인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에 밑에 화살표 보이시죠? 원래 이 화살표 밑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4월 초부터 5월이 네 번째 주까지 상승 모멘텀 계속 주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5월 막바지에 그냥 시장 조금 안 좋은 이슈들 좀 계속 겹치니까 4% 정도 하락 중입니다. 근데 이 하락을 보고 나서 야 비트코인 어떻게 공포심리 이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저는 너무 급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인 추이나 아니면은 추세에 대한 부분에서에 대한 모멘텀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내려오면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는 건 도대체 어디 자리 구간을 잡아가지고 하는 얘기인지는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친절하게 이 밑에다가 그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소통방에 여기 자리 제외하고는 잡지 말라고 몇 번을 그냥 얘기를 2번, 3번, 4번을 얘기를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잡았는지.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고 아무튼 이 부분에서 저는 아직 그냥 기분 좋은 조정이고 이 조정 구간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저는 자리 잡을 곳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해요. 뭐 짧게 보면 1K, 더 짧게 보면 500K, 0.5K 구간에서 타점들도 몇 개 존재를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통방에서 드리는 자리값은 기본적으로 좀 널찍널찍한 자리들 그리고 밴딩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내려오면 더 좋은 거고 저는 오늘 만약에 이제 이 조정이 끝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가격대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있다가 차트 분석 시간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은 8주간의 상승 을 대비해서 이번 일주일 정도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주요 시총액 1, 2위 종목들은 4%, 이더리움 2.7%밖에 하락 안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그 외 주요 알트코인들 좀 크게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도지, 민코인 같은 경우나 그 외에 이제 XRP 그리고 솔라나 이런 종목들은 좀 크게 빠졌는데 그것도 사실 자리만 잘 보면 매 구간 정도는 피해서 좀 받아볼 자리라고 좀 보여지는 구간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정리하면은 단순 조정일 뿐이지 공포 구간은 절대 아니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단순하게 유동성 부진으로 볼 수 있는 조정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주 시장의 메인 키워드는 딱 이거 하나였어요. 트럼프 이제 관세 속에서 계속적인 시장이 이제 혼란에 있다. 그리고 나서 그 혼란에 대한 부분에서 첫 시작은 EU 관련해 가지고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매기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연기했죠. 7월 9일까지. 그래서 7월 9일까지 유예하게 되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이 관세에 대한 정책 리스크 좀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연방법원과 이제 트럼프 간의 마찰이 하나 있었었죠. 트럼프 관세 일시적으로 정지해라라고 이제 연방법원에서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그날 몇 시간도 안 됐어요. 몇 시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항소 신청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법안도 다시 지금 일시적으로 중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크게는 6월 9일 그리고 기본적인 법학적인 관점에서는 6월 5일까지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법안 효율이 지속이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현재 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제 방송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긍정적일 수 있었던 이슈가 좀 부정적으로 좀 오게 되면서 시장 기대감을 조금 앗아간 이슈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나서 오늘 또 무슨 리스크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여기 내용. 트럼프가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얘기 꺼냈었죠.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관세 얼마 부과하겠다. 원래 25%에서 50%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게 또 트럼프가 좀 말도 안 되는 퍼센트에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시장이 끌어내면서 또 시작이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시장에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또 이제 요건 얘기하면 이거예요. 또 갑작스러운 철강 관세 인상이죠,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철강 관세 인상을 또 어디서 얘기를 했겠어요? 바로 이제 SNS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트럼프가 시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철강하고 알루미늄 25%에서 50% 관세로 부과하겠다, 관세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무튼 관세 인상에 대한 이제 트럼프 발언이나 SNS 플레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미국 관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을 주고 그 부분 다시 한번 시장 기대감에 대한 부분에서 확대라고 보기보다는 축소죠. 긴장감의 확대가 맞네요. 긴장감 확대가 맞고 그 이후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다만 이제 시장 평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이 관세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특히나 지금 트럼프가 매번 하고 있는 거는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뭔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뭔가 협상 테이블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협박 도구로 쓰고 있는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제 관세로 위협하고 협상 지연시키고 연기하고 결국에는 유야무야 해가지고 중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미국이 중국한테 145%, 중국도 강경책 대응을 해가지고 125%, 대미 관세, 그렇게 가가지고 뭐 지금 막바지에는 뭐 미국은 중국한테 30%, 중국은 미국한테 10% 하면서 뭐 협상은 됐지만 뭐 90일간만 협상이 진행이 된 거죠. 아무튼간에 이렇게 강경적인 이 협상 도구로 볼 수 있는 이런 관세 얘기는 이전부터 계속 나왔었고 그리고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2주도 안 돼가지고 트리거를 했던 이야기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맷집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특히 이제 SNS 관련 발언들은 단기 변동성으로 요인이 되지 이게 사실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7월이나 8월 이후로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아무리 강경적으로 25% 50% 할 거야 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타협해요. 그리고 나서
그 수치가 줄어들고 유럽 연합한테도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갑작스럽게 이제 너희들 다음 달부터 바로 관세 부과할 거야 하다가도 7월 9일로 연기시켰죠.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국가 글로벌적으로 그냥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도구를 협박으로 써가지고 미국 내 이제 지위라든지 미국 내 패권 싸움의 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단기성으로 좀 끝난다고 봐야지 그 단기성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간다. 특정 이슈에서 뭔가 협상이 되고 그거에서 끝난다면 좀 이제 무서운 이슈가 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SNS 플레이라든지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퍼센티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시장에 좀 단기성으로 영향이 좀 줄 수밖에 없고 이거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에 대한 다변화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당시 이제 중국 무역망뿐 아니라 여러 국가 내에서 설비 시설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향후에 이제 미국이 이제 주요 국가들한테 이제 보편 관세를 매기더라도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주요 국가들이 이제 어떤 국가 내에서만 이제 뭔가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다방면적으로 의존이라기보다는 다방면적으로 이제 방법을 다 마련을 해놓은 시점이다 보니까 실상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지속화되거나 장기화되더라도 그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추후에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은 초점은 현재 다른 쪽으로 좀 많이 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저번 주에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관세에 대한 협박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누적되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이나 위험자산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이 좀 눌린 건데 이거를 이제 장기화돼가지고 계속 하락하는 그림이 아니라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더 긍정적인 이슈들 몇 가지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승 끝이 아니라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조정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리고 이 이슈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금 불거진 관세 리스크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자,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있잖아요. 소통방 들어오시면 또 체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촬영해서 소통방 참여하시면요. 그 안에서 우리 제로쌤께서 설명 주시는 코인 시장의 트렌드, 이슈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꼭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곧바로 이어서 또 두 번째 코인 트렌드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로쌤 두 번째 이야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도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연장성상 같은 건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주요한 코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시총이 좀 높은 10위 안에 포함되는 코인들을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주로 볼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뭐 4%, 2.7% 주간 대비로 이렇게 빠졌는데 이제 XRP나 솔라나, 이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깊게 빠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트 왜 빠졌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 세 개의 코인 중에 아마 사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CMC죠. 코인마켓캡 기준 현재 암호화폐 시총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제가 쭉 나열을 했고 이제 그 중에서 현재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렸죠. 5월 막바지 중에 현재 4%밖에 안 빠졌고 지금은 단순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트코인이 하락이 이루어지니 뭐 시장 유동성이 좀 빠지는 건 맞지만 그 외의 코인들 중에서 XRP나 솔라나나 도지코인이 좀 크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이제 보면은 7일간 비트코인은 4%, 7일간 이더리움은 2.7% 하락. 그런데 이제 동일 기간 대비죠. 그래서 XRP와 솔라나, 도지는 이제 하락폭이 좀 상당히 큰데 각각 하락폭 같은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XRP는 7% 이상, 솔라나는 12% 이상, 도지가 제일 큽니다. 마이너스 16% 이상인데 저는 시장 안 좋을 때 민코인 하는 건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도지 코인에 대한 부분 언급은 조금 하지 않고 XRP랑 솔라나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간에 이런 대비 하락 속에서 얘네들이 이만큼 빠지니까 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도 아까랑도 이제 연장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시장에서의 지금 현재 대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정학적 리스크라 볼 수 있었던 이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은 저는 이번에는 시장의 유동성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이거 아마 이제 그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 3대 지수 딱 보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아나운서님도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서 이거 내용 보셨죠? S&P가 5월에 이제 5% 이상 상승을 했다 네. 하면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지수 중에선 가장 최고죠. 그렇죠. 가장 그러다 대표적인 보니까, 지수라고 할 수 예. 있죠. 뭐 나스닥 지수를 유동성이라 보면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반에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냐 없냐라고 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지표로 활용되는 S&P 500이 5월에 5%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음에도 트럼프의 관세가 계속적인 나왔는데도 맷집 세거든요, 얘들. 그러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전통 금융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5% 이상 상승을 했으니 그러면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장 자체는 되게 긍정적이다. 전통적인 시장에서에 대한 유동성은 아직 살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S&P가 이제 5% 이상 상승한 경우는 단 6회 정도밖에 안 돼요. 이후 12개월에는 평균 수익률 20%에서 100%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지금 전통 금융시장에 대한 흐름은 나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의 유동성은 아직까지도 굳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진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요만큼 빠진 거 그게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주요 알트코인 시장에 좀 영향을 준 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에서 왜 다른 코인들이 이만큼 빠졌는데 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이만큼밖에 안 빠졌어야 하면은 뭐 걔네들이 좀 더 가치가 높은 코인이라고 얘기를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은 시장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는 누가 더 높은 가격에 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어떻게 보고 있냐를 제일 중요시하는 건데 마켓에서 주요 기관들이 비트코인 보유 현황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98만 3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61만 9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매입에 대한 주요 기관들에 대한 매입이 현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요. 자, 그리고 BTC 현물 ETF 5월 만에 이제 5만 개 이상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강세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시장 가치 계속 받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선호 자산이죠. 예전에는 사실 이제 국채가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이 셌고 이제 국채 가격과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엇갈리는 모멘텀이 많이 나왔어요. 이전까지는 이제 비트코인이 약간의 위험자산 선호 위험자산에 대한 성향이 좀 깊었다면 반대로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국채 가격이 오를 때 이제 대부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이는데 지금 일단 국채보다는 비트코인이다라고 지금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내 국채 수요 적다라는 거 여러분도 엄청 잘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이번 달에 이제 20년 만기 국채 수요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엄청 약하게 발표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국채 20년 만기 장기 수익률 5% 이상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만큼 지금 현재 전통 금융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을 연결해서 봤었을 때 선호하는 자산이 지금 많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 시장에서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건데 중국이 현재 미국 채권 시장에서에 대한 이제 위치라고 보면 저는 2위 정도라고 보여요. 보유국으로 이제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국가 중에서 중국이 빼놓을 수 없는 국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중국이 미국채 줄이고 금을 대량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미국의 패권이라고 볼 수 있는 탈달러와 이제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비트코인과 미 국채의 상관관계가 사상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하락이 이루어지게 돼요. 패턴을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이 국채와 디커플링 되는 현상 강해졌다라는 거죠. 원래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국채에 대해 좀 몰렸었는데 지금은 반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M2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커플링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M2 설명을 해야 되겠죠. M2는 이제 현금, M1과 단계금까지 포함한 광의 통화량입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하면 이건데 M2는 한 나라의 통화량 중 가장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의 현금, 단기 예금의 규모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당장 현재 시장에서 유동적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유동성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그게 글로벌적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어떤 그림이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 M2에 대한 지표 흐름과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 흐름이 동일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주요 글로벌 유동성이 비트코인 시세와 맞물리고 있다라는 거죠. 뭔 소리예요?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세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이제 추후에 이제 뭐 비트코인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 M2와 비교해 가지고 봤었을 때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제 예측한 하나의 이제 게시물을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뭐 지금 당장 보면은 비트코인이 110K에서 120K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밑으로 다시 빠진 상태인데 가격단만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130K도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금의 강세의 비트코인 모멘텀. 자,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에서도 솔직히 비트코인이 금을 이겼습니다. 예, 모멘텀 자체 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전엔 디커플링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현재는 어때요, 여러분들? 겹쳐가지고 비트코인이 금에 대한 선호도보다 더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 미체결 약정 여러분들 OI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픈 인터레스트. 현재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 추이가 지속됨에 따라 미결제 약정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마 XRP 관련해 가지고 오픈 인터레스트 얘기를 할 때 제가 한번 드렸던 얘기 같은데요. 미결제 주가 어떤 코인의 시세가 상승을 할 때 이러한 미결제 약정량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중장기 추세에 대한 유지 확률을 계속적으로 조금 더 보조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자 하나의 이제 유지 확률을 높여주는 의미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오픈 인터레스트입니다. 미결제 약정.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더리움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다. 예전과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 1일 트랜잭션 150만 건 돌파. 와, 올해 최고치 기록인데요. 트랜잭션 여러분들 단순히 어떻게 보게 되면 코인을 거래하는 이런 거래량이라고 좀 보면 되거든요. 거래소와 거래소 간에.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150만 건이 돌파했다라는 건 이더리움에 대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반응을 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거래,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트랜잭션 지표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 블랙록이 현재 30억 달러 상당의 137만 9,793 이더리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어떤 기업이죠, 여러분들? 미국 내에서 가장 주요한 펀드를 매입하고 ETF를 매입하는 주요 기업이죠, 여러분들. 그런 블랙록이 이렇게 이더리움한테도 지금 관심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그 보유량에 대한 부분에서 다른 그레이스케일보다 더 높은 순위를 갖고 있어요. 이건 되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즉 시장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스마트 머니를 굴릴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지금 현재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로만 봤었을 때 여러분들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안 떠올라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이런 시장에서 약간의 악재가 나오더라도 4%, 2%밖에 안 빠지는 거, 주간 단위로.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큰 가치를 계속적으로 부여해주는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니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 외의 코인들은 사실 이제 의미가 없거든요. 전 특히 솔라나, 이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솔라나는 옛날에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를 다 뺏은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라나가 지금 사실 이제 하방 국면으로 다시 돌아가고 좀 각광을 못 받고 있는 시점인데 이더리움 강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솔라나는 빛을 좀 못 발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솔라나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거 사실 이더리움이 이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대략 1년간의 이제 지표와 수급 간에 대한 동향, 그 유동성, TVL 이런 거 다 하나씩 분석하면은 솔라나하고 이더리움하고는 조금 이제 성향이 좀 맞질 않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 시장에서 곽강받고 있을 때는 어떤 코인이 좀 빠질 수 있을까 하면은 그 전에 이더리움의 수요를 다 뺏어갔던 솔라나가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더리움이 상당히 좋은 시점에서 솔라나를 왜 사지?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도지코인, 시장 안 좋을 때 민코인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XRP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틸리티성 코인인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XRP들이. 뭐 이제 SEC 관련해가지고. 근데 소송도 아직 정확하게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안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만약에 이렇게 장이 안 좋더라도 오히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조금씩 이제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싹 다 선물 거래로 해가지고 매도 쳤을 것 같아요, 저는. 자, 아무튼 간에 차트 관점으로 보면 XRP 지금 사실 상승 하락에 대한 추이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있거든요. 조금 불안한 시점인데 뭐 가격으로만 구성해서 보면은 2.019 구간만 이탈이 되지 않으면은 XRP 단단합니다. 2.019 더 밑에 자리가 하나 있긴 있는데 이건 현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격 알려드릴게요. 1.8 잠시만요. 1.83 라인 때는 이제 현물하시는 분들한테 좀 메리트 있는 자리. 선물하시는 분들이나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은 2.019 라인 때 한번 봐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여러분들 추세가 아직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 계속 진행 중이고 이제 뭐 기본적 분석으로 봐도 솔라나 지금 메리트 없고 뭐 차트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더 이상 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어떤 종목으로 이제 현물 관점으로 들어가면 솔라나는 지금 더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얘는 또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그림이 나와줘야 솔라나가 이제 메리트가 있냐면요. 이제 추가 하락폭이 발생해가지고 만약에 142.06짜리 이탈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솔라나는 그냥 보내줘라. 나중에 한 번 더 매수를 할 수 있게끔. 아니면 142.06 라인대에서 한번 매수 차점 급하게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 흐름을 끝내고 이제 우리 올라갈 거예요라고 이제 솔라나가 이제 이야기를 해줄 때에는 219.38 라인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 앞에 있는 여기 제가 좀 이따 차트 분석 시간에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캡처해가지고 했는데 자리값이 안 보여가지고 아무튼 이 중간 라인 때 자리를 하나 더 벗어나야 되거든요. 최소한 저가 지금 보는 이 솔라나는 180 라인 때는 어느 정도 돌파를 해줘야 이후에 상승권 좀 볼 수 있다. 관심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솔라나도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차트랑 그냥 시장 관점만 봤었을 때 솔라나랑 XRP는 지금 단순하게 그나마 XRP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건데 솔라나랑 특히 이 도지코인은 그냥 패스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코인이기도 하고 해서 솔라나랑 도지랑 그 외에 있는 그 카르다노는 지금 당장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XRP를 매입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걸 잘 피해가가지고 산 것인 거지. 저는 이렇게 그냥 시장이 현재 하락하고 있는 흐름에서 빠질 거 빠지는 종목은 어차피 갈 종목은 간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솔라나 그리고 현재 도지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있는 에이다 코인은 카르다노 코인은 매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XRP와 솔라나 등 주요 코인의 차트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촬영해서 소통방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소통방에서는 코인 시장에 대한 주요 이슈들뿐만 아니라 이런 차트 분석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코인 클래스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코인 시장의 이슈들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차트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클래스로 이어갑니다. 앞서 코인 트렌드 시간에 우리 제로쌤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이 XRP와 솔라나 차트를 한번 봐주셨는데요. 하지만 저쪽에서는 무언가 화면이 잘 보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로쌤. 굉장히 이제 화면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모션을 보여주셨는데 네. 이제 편안한 자리에서 차트 네.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솔라나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은 솔라나가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지금 뭐 전반적인 수요나 이런 유동성에 대해서 좋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라나를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위쪽에서 만약에 선물 거래를 하시면 좋긴 좋은데, 현물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는 진짜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그 이제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겠죠, 여러분들. 왜 솔라나를 지금 뭐 차트적 관점으로 보면 안 좋지가 않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그냥 이제 일봉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솔라나가 이전에 여러분들 상승 추이를 이렇게 올라와 줄 때가 봐봐요. 2023년하고 2024년 이거 어디까지야? 날짜 따지게 되면 11월까지도 올라왔죠, 대선까지. 이 당시에 이 상승 모멘텀에 대한 유동성을 다 뺏어 가졌던 게 뭐냐면, 이 솔라나가 상승에 대한 동력 원인이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 뺏어가면서 올라갔던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이더리움이 이제 그 아마 총 거래량으로 볼 수 있는 TVL을 이제 솔라나랑 좀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이제 TVL이 계속 낮춰질 때 반대로 솔라나는 엄청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 등장에 이제 이더리움의 이제 좀 지위라고 볼 수 있는 명예가 좀 떨어졌던 상황이 한번 발생했었는데, 이후에 지금 솔라나가 추후 고점이었던 거 300불 정도까지 근처 갈려 있다가 지금 완전히 빠지고 나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그쵸? 뭐 가격으로 본다고 치면 거의 3배 이상 빠진 건데, 이 3배 이상 빠진 거에서 약간 지금 반등은 주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추이 관점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 상승 관점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좋았죠, 모멘텀. 이런 식으로 가면서 하단 라인 때 딱 잡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길 만들어주면서 길목 만들어주면서 갔었어요. 여기는 이제 아마 돌파를 시도하려고 했던 자리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여기 가격대 하단 무너뜨리고 이 이후에 밑으로 가면서 저점 만들고 나서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즉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최소한 지금 현 시점에서 비법 관점과 채널링 관점에서 솔라나가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을 이제 유지해서 올라와 주려면 최소한 저는 215 라인은 돌파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제 현물 관점에서는 뭐 밑에서 사야 뭐 215 가가지고 돌파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저는 지금 사봐야 메리트는 전혀 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확실하게 추이 때 돌파, 즉 하락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지금 만약에 215 가가지고 사면은 그때 늦었죠 라고 하시는 분들 무조건 있을 건데, 제가 여기 215 돌파했다고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215 돌파해가지고 눌림을 줄 때 사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하락 추이가 계속 만연한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반등해야 될지 모르는 자리에서 여기까지 간 그 자리를 원하시는데, 그 추세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사이클, 뭔가 패턴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지금 그냥 계속 밀리고만 있는 이 시점에서 최소한 상승으로 가고 싶다, 솔라나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가격대 돌파하고 아니면 이 가격대라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거 못하면은 지금 사실 이 솔라나를 지금 사실 매수적인 관점에서 매력이 전혀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종목을 지금 당장 솔라나는 볼 종목은 아니다. 뭐 시총액 6위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지만, 시총액 6위도 6위지만 여러분들이 뭐 시총 2위 산다고 돈 벌어요, 3위 산다고 돈 벌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총 뭐 한 25위 사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뭔가 돈에 대한 가치 이런 걸로 따져가지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어떤 코인을 사더라도 전략만 잘 짜면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시점에서 또 크게 단대가 있습니다. 자, 옛날 고가 라인 때와 현재 저가 라인 때 끌고 넣어서 보면은, 최소 피보나치 관점에서는 여기라도 돌파가 되어야
어느 정도 상승 기점으로 볼 수가 있고 제가 아까 빨간색 라인대가 지금 걸쳐지는 하단 상승에 대한 제한 범위라고 얘기를 했죠. 이 자리가 피보나치 0.618 끝단에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저는요 만약에 솔라나가 이제 매수로 괜찮아 보일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218 라인 때 돌파하고 눌림 줄 때 난 그때만 기다릴 것 같아요. 지금 전혀 안 사고요. 이거 살 바에 지금 다른 코인 사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최소 깨줘야 되는 195 라인 때 근처도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빌빌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사고 싶은데요 하면은 살 수는 있어요. 자리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그 자리를 일단은 보면은 딱 한 자리였나 두 자리 정도밖에 안 봤었는데 바로 찍어 드릴게요. 자, 하단 자리에서 위로 찍어서 위쪽 구간대만 열어두면 지금 현재 152.73 라인 때 지금 걸치고 있는 지지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깨질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좀 열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30 또는 141 라인 때 이거 밴딩으로 보세요. 10불 정도 차이 나는 거. 이 밴딩 구간대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좀 길죠.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불 정도 차이는 상관없지만은 이렇게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 가격 단가가 이렇게 좀 타이트한 종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밴딩으로 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단가 매집으로 130 또는 140 그냥 좀 더 편차 계산해서 142 라인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 매수 보려면. 여기 구간에서의 단기 지지는 한 번은 받아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여러분들 매수 포지션을 조금 생각을 하실 거면 솔라나는 여기 관점에서 먼저 봐라.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절대 뭐 건드리지 마시고 올라온다 해도 건드리지 마세요. 나 같으면 올라오면 195에서 매도 때리긴 하는데 올라온다 하더라도 건드리지 마시고 솔라나 나 뭔가 매입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142와 130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130에서 142 이 밴딩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봐보자라고 추천을 주셨고요. 자, 이어서는 XRP 봐봐야 하는데 제로쌤 사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빠르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제 선안에서 가져온 건데 이거 제가 아까 전에 분석을 하고 가져온 거거든요. 이대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또 뭐야, 뭐 어떻게 그린 거야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다시 처음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일단은요. 이게 지금 현재 XRP의 이제 일봉입니다만 XRP는 4시간 봉으로 보셔도 충분히 무난을 해요. 그래서 XRP가 현재 이렇게 4시간 봉에 대한 추이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 자, 이전 고점 라인이죠, 여러분들. 그다음 고점 라인 때 어디예요? 여기죠. 추세 라인 쓱 긋습니다. 추세 라인을 이렇게 트렌드 라인이죠. 트렌드 라인을 쭉 그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항상 뭐 하라 했었죠? 채널링 하단까지 연결해가지고 주가가 가는 길 보라고 했었어요. 자, 주가가 가는 길까지 체크를 하게 되면은 2길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XRP가 이 당시 2025년 1월 20일 정도하고 2월 기점이죠. 네, 2월 4일 기점을 크게 하락한 이후에 하방에 대한 추이를 계속 보여주다가 이제 저점 부근이 아니라 이제 시세가 좀 올라왔던 비트코인이든지 이더리움인지 주요 알트코인들에 대한 시세가 좀 급증하게 올라왔던 시기가 이제 4월 초였거든요. 이 4월 초부터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했던 이 자리값, 이 상단에서 제일 밴딩이 높은 값을 돌파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가 깨져야 상승 관점을 볼 수 있으니까, 매수 관점을 좀 열어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 번티기고 있었죠. 리바운드도 나왔고, 리테스트도 나왔고, 지금 한번 다시 들어오고 있긴 한데 리플은 그래도 솔라나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나아요. 뭐 시장에 대한 측면이라든지 추후에 있을 뭐 소송에 대한 부분에서도 다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XRP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단가적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2.35 라인 때 봐주시면 되게 좋고 단가에서 그냥 하단 그냥 메리트 자리 보겠다 이전에 있던 매물대들 근처 자리까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89 라인 때 보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리고 제 저항가는 빠르게 설명할게요. 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항가는 그냥 바로 하나만 찍을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라인 때 한 번만 체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 라인 때 보이실 거예요. 2.4 라인 때 돌파 저항까지는 여기는 주요 저항.
그러니까 선물 관점에서는 매도를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단에서는 2.035, 밑단 구간대에서는 1.82, 밑쪽 상단에서 매도를 볼 수 있는 구간은 2.46 라인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가격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QR코드 들어오시면은 자리값 다시 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XRP도 자리 3구간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XRP의 자리 3구간 빠르게 체크해 주셨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소통방에서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촬영해서 지금 바로 소통방 참여 부탁드릴게요. 소통방 안에서는 내일 저희 코인스타 방송 쉬어가지만 이 소통은 이어지니까요. 끊임없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인스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드리는 말씀은 주가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